지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특검법을 운운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유일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바로 조국인데 조국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거를 자기 공약 1호로 내세웠던 거 아닙니까? 조국이 무슨 뭐 조국 혁신당이라 그래가지고 뭐 국가를 혁신하고 나라를 혁신하고 뭐 이런 얘기가 한 톨이라도 있었습니까? 선거 시작 전부터 시작 끝날 때까지 모든 얘기가 한동훈에 대해서 특검하겠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개미친 소리죠. 제가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미친 소리도 아니고 개미친 소리입니다. 뭐 개딸들의 그 응원 받고 계시니까 개미친 소리라고 해도 기분 나쁘실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상식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딸이 체드윅을 다녔습니다. 송도에 있는 그 국제학교 아시죠? 워낙에 유명한 국제학교 아닙니까? 연예인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 진짜 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은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3년 내내 한동훈 위원장의 딸이 몇 등이었다? 1등이었다. 3년 내내 1등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또 미국에 가는 또 이제 그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 그것도 만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의 딸과 조국의 딸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는 그냥 한동훈 위원장 딸한테 그냥 죄인 거예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우 막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라니까요. 아니 조국의 딸은 인턴십이 됐거나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정확한 업무 방해죠. 입시 비리라고 하는 거는 업무 방해죄거든요. 대학교의 그 업무 행정을 방해했다라고 해서 업무 방해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100% 업무 방해입니다. 그래가지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심, 2심, 3심 싹 다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그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7가지 지금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의 딸 같은 경우는 지금 모 시민단체에서 뭐 시민단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하고 싶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의 딸을 조국의 딸과 물타기 하고 싶어가지고 고발을 한 겁니다. 얘네들 뭐 주특기잖아요. 툭하면 그냥 고발하는 거. 뭐를 가지고 그러면 건덕지를 잡았던 거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국의 딸은 뭐였다? 입시 비리로서 업무 방해였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딸도 마찬가지로 입시 비리로 걸고 싶은 거예요. 업무 방해죄로.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동훈 장관 딸이 어디 입학했습니까? MIT잖아요. MIT. MIT가 무슨 어디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대학도 아니고 MIT에서 그 애들을 뽑는데 아니 우리나라 뭐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아주 훌륭한 학교이지만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겠습니까? 그리고 MIT랑 한동훈이랑 무슨 역할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다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 조국 같은 경우가 이해관계가 많죠. 대한민국에서 민정수석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한동훈 장관의 딸이랑 MIT랑 무슨 관계가 있으며 뭘 위해 가지고 MIT가 한동훈 장관의 딸이 서류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눈 감아 주겠냐고요. 아니 이거는 그냥 음모론 수준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 완전 정신병자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시민단체에서 MIT를 갖다가 고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딸이 모 사이트에다가 그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모 사이트에다가 논문도 아니고 아티클입니다. 아티클 같은 거를 이제 작성해가지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무슨 누구가 대피를 해줬다 이런 얘기 대충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대피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인간도 경향신문인가 한겨레인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대피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애가 갑자기 돈 안 주면 내가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사기쳤던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사기꾼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돈 안 주면은 그 인터뷰 안 하겠다는 게 그 정상인입니까?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대피를 해가지고 아티클을 작성한 거 그거를 그 사이트에 올렸다라 그래가지고 사이트에 대한 업무 방해를 했다고 고발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에 가짜 그런 식으로 대피를 한 검증되지 않은 그런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이트에 대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업무방해죄가 된 건데 이러면은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나 저기 개딸들이 많이 쓰는 건 네이버 많이 쓰죠 개딸들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100만 건 1000만 건 고발당해야 돼요. 업무방해로.
100만 건, 1000만 건을 갖다가 다 고발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이버가 고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개딸들한테. 맨날 걔네들 하는 게 뭐니까? 네이버 댓글 기사에다가 이상한 허위 사실 유포하고 있는 게 걔네들 주 업무 아닙니까? 밥 먹고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말은 잘못했네. 밥 먹으면서 그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당초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의 딸이 올렸던 그 아티클을 올렸던 그 사이트가 뭐 유명한 어떤 그 뭐 논문을 올리는 그런 어떤 공신력 있는 사이트였다라고 한다면 가짜 뭔가 그런 걸 의도적으로 올렸을 때 특히나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될 법도 하지만 애당초 이 아티클 자체가 어떤 겁니까? 대필이 됐다라는 것도 지들의 망상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이트 자체도 어느 누구나 그냥 아무나 올릴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냥 네이버에 글 올리는 거와 똑같은 수준의 사이트예요. 오죽 그러니까 고발할 게 없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고발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조국이 지금 특검법을 하겠다라고 하고 무슨 뭐 김정은이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이름도 뭐 희양찬란하게 뭐 이름 기억도 안 나는데 그 특검법 이름도 막 길게 해가지고 막 써놓지 않았습니까? 기자들만 개고생이지 그거 타이핑하는데 그 시간 오래 걸리니까 뭐 한 20글자 30글자 되는 것 같더니만. 그래가지고 총선 끝난 직후에도 황운하 튀어나와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특검법 이제 추진을 할 것이다. 민주당과 대화가 시작됐다라고 막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민주당이 손절해버렸어요. 한동훈 특검법 받을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받을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간단한 겁니다.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아니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사퇴를 해가지고 정치인이 아는 상태인데 우리가 뭐하러 한동훈 위원장의 체급을 올려줄 필요가 있냐?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운동권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생각이죠. 이게 맞는 얘기긴 하거든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 특검은 사실 조국에서 저런 식으로 막 발광을 하고 있으면 나쁠 게 별로 없습니다. 왜? 이거 어차피 특검 해봤자 나올 거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언급이 되면 언급이 될수록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조국이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대면 우리는 그냥 막 분통 터질 것도 없고 그래 많이 떠들어라 같이 심평이랑 같이 손잡고 이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에서 당연히 이거를 받아줄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국이 어떤 거예요? 껄끄러운 겁니다. 꼴 보기 싫은 거죠. 12석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 가지고 10석으로 낮춰달라고 몇 번이나 요구했죠? 그 둘이 그 뭐였습니까? 그때 이제 25일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25일날 이제 그 고량주 같은 거 한 병씩 하면서 뭐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량주 한 명씩 마시니까 이제 언론들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 좋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량주가 독하거든요. 독한 술을 뭐 기분 좋을 때만 마십니까? 아니 분통 터질 때 원래 술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이 만났을 때가 딱 그랬던 겁니다. 분통 터지는 거지. 조국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요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재명 두 사람만 그렇게 영수회담 하지 마라. 두 사람 영수회담 하기 전에 자기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식의 쇼를 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전체다가 모이는 그런 식의 어떤 그 회의를 하자라고 요구를 했었죠. 이거는 조국이 총선 전에도 요구를 했었고 총선 끝난 직후에도 요구했었고 이재명을 만나서도 요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싹 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개무시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10석으로 내려달라? 그것도 개무시했고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대화하자? 그것도 개무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잘 이거를 말씀드렸던 게 뭐냐. 25일날 조국과 이재명이가 그렇게 고량주 한 명씩 했어요. 26일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재명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좋다. 이재명이가 조국에 대해서 존중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조국이 요구했던 거에 조금 반만큼이라도 들어가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대번에 그런데 25일날 조국 만나고 26일날 이재명이가 뭐라고 합니까? 의제 설정 필요 없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님 만납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조국이 왜 그렇겠습니까? 조국이는데 이재명이 왜 그렇겠습니까? 조국이 그 만나자고 하는 거를 원천 차단하고 싶어가지고 홍준표가 당권을 생각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제거하고 싶은 것처럼 이재명이는 대선을 생각하면서 조국을 제거하고 싶은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습니다. 감히 그러니까 제가 예견을 합니다만 단 한 번이라도 앞으로 뭐가 나타날 일은 없다. 조국과 이재명이 웃으면서 악수하고 좋게 해봅시다. 이런 일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영수회담 이번에 왜 도대체 이재명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다 양보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납시다. 왜 그렇겠습니까? 심평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우리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막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함정 파는 사람이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이라서 택도 없지 지나가던 개도 안 웃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겠어요? 조국 보란 듯이 하는 겁니다. 야 조국 보고 있어? 나는 너랑 급이 달라. 나는 윤석열 대통령 영수회담하는 사람인 것이고 너는 저기 찌끄러져 있어서 고량주 한번 더 마셔 내가 보내줄게. 이게 이재명의 뜻인 거예요 사실상. 이걸 알죠 조국이.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뭐냐. 영수회담 했죠. 영수회담한 직후에 조국이 이제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영수회담 직후에 조국이 이번에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입장을 냈냐. 민주당과 우리는 생산적 경쟁 관계다.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지금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어떤 존재감을 내비치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을 내비치기 위해 가지고 영수회담에 이렇게 껴가지고 자기도 뭔가 발전 얹으려고 했는데 떼끼 하면서 이재명이 찢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일한 카드가 뭐밖에 없는 겁니까? 한동훈 특검법.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 한동훈 특검법 받아줄 이유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한동훈을 위해서? 아니죠. 이재명 본인을 위해서라도 한동훈 특검법을 받아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하러 조국 띄워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 공학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한동훈 특검법은 그냥 조국의 머릿속에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열심히 그거 그냥 뭐 하고 계세요. 그냥 뭐 한동훈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뭐 소설이라도 쓰시든지. 특검법 발의돼가지고 드디어 조국 일가의 어떤 명예가 회복이 됐다. 우리 홍준표 그 위대한 시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에 대한 이런 도륙을 했던 검찰에 대해 가지고 무도한 검찰에 대해 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보복을 했다. 자기 그냥 뭐 그 일기장 말고 그거 뭐 소설책에다가 쓰고 계세요. 그거 말고도 뭐 그렇게라도 푸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량주 한 병 드시면서 없으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